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3080 공급 확대, 자,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일반적인 개발 발표도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발표일수록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맞는 사업들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사업이 여러분들 과연 잘 될지 한번 오늘 발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획기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탕 삼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용적률을 주고 이익은 나누자. 우리나라 정서상 이익을 나누는 게 말이 됩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익을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참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규제들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규제들이 잘 진행되고 사업은 또 잘 진행될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아마 방송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재미없게 읽어주는 그냥 내용 그대로 줄줄 긁으면서 읽어주는 사람들은 많을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 생각을 담은 내용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 이익은 함께 공유해서 이 사업은 될 수가 없고요. 획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익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익을 함께 공유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소유자 동의율이 조건인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해서. 그게 아니라 동의를 하는 거는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정말로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넓은 곳에 소유자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표심이랑 별로 상관없는 인구가 존재하는 수용 사업들, 그린벨트에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처럼 그냥 확 그냥 다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다 수용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수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의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데 정책의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개발 사업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역세권 개발도 왜 제가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 거냐면 역세권 개발도 2008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용적률 500%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200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 발전 계획도 2009년도에 발표를 해서 복합 개발 시에는 48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용적률이 낮아서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동의율이 조건인 사업은 원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의견을 취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늦는 것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 700%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공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빨리 될 사업이나 주택을 안정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동의율이 조건이 되는 것에서는 특히나 더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시장 관리 방안까지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제한까지 한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까지 하면은 그런 사업에 누가 더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뭐냐면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 공유. 규제 혁신은 했지만 규제 혁신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주한테 10%에서 30% 추가적인 수익, 지금 그냥 있는 것보다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사업보다 용적률을 높여서 추가적인 수익도 주면서 나머지 발생하는 이익은 또 함께 공유한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적인 수익까지 주면서 그 나머지 남는 소익은 또 뭐 함께 공유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냥 말에 대해서 이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주택공급 기본 방향. 여러 가지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민희망시 공공주도로 옵션 제공해서 신속한 공급을 하겠다. 역세권 도심 가용용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방식들을 한번 보면은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주민희망시 공공주도 옵션 제공해서 신속한 공급. 주민희망시. 주민희망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이 과연 잘 희망할까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6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6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용지,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 신규 가용지 아닙니다. 신규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 개발하는 건 신규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있던 사업 방식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공기업 직접 시행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주고 절차 단축한다. 기존 재건축에서는 공공 신청 한 대도 없고요. 신청 지역 없고 흑석 2구역도 공공 재개발 지금 철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 정비 사업과 연계 뭐냐? 도시 재생 결국은 도시 재생 사업은 실패한 걸 인정을 하는 거고 도시 재생 안 하고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결국은 정비 재개발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실패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소규모 정비, 소규모 재개발, 기존 사업과 유연화. 이건 뭐냐면은 재개발 사각지대 해소, 기존 소규모 재개발을 기존 사업과 유연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재개발 구역을 확대 가능성 하겠다. 추가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공공택지, 단기주택 확충. 여기에 대해서 6가지 사업 방식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4개가 중요한 거고 이 5, 6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입.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요, 빠르게 보면 이건 쭉 읽어보면 알고, 지구가 확정이 되려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되고요. 1년 이내에 동의를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우리가 저층주택이랑 역세권 개발이랑 중공업지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구가 확정이 되려면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을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 개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마저도 공기업이 제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자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조합이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사업 확정이 되고요.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청은 자동 등록 취소된다. 그럼 이것도 사업이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업을 내놓고 나서 주민 동의 3분의 2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시 재생을 통한 공급. 그간 도시 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 실행력 제고 및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이것도 재개발로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역세권 중공업 지역 내 5,000제곱미터 미만도 또 소규모 개발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과 중공업지는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5,000제곱미터가 되더라도 그 지역을 역세권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가 원래는 답일 건데 제3기 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또 지정을 하겠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 황당한 소리. 도심의 오피스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갖고 1인 주택, 청년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 뭐 1인 주택 남아도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또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황당한 내용이에요. 자, 시장관리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장관리 방안이 있으면 바꿔 말해서 이런 시장관리 방안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장관리 방안을 하면 아까 그 사업들의 3분의 2 동의가 일어날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공급권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선 공급권은 1세대,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하는 내용일 거예요.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 어렵습니다. 그냥 신축, 그러니까는 뭐냐면 발표 이후에 매입하거나 발표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거에서 다 안 준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우선 공급권은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새로운 이 공공 재개발이 돼가지고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한답니다. 누가 3분의 2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되면은요,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새로운 아파트의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을 한대요. 누가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겠어요? 3분의 2 동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제한을 하면. 예? 또 다른 제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는 우선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또 다른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넘기지도 못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한 또 5년 내에 재당첨도 금지되는 거예요. 동의할래요, 여러분들?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특히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 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래요. 여차하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예?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동의합니까, 누가? 그러면 5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올라도 안 돼요. 안 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자, 황당한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 용적률 올려 수천 가구 추가 공급 250%에서 700%. 이거 아마 여러분들 영등포 쪽방촌 그 영상 보면 제가 동자동 한번 찝어드렸어요. 영등포 쪽방촌도 다 수용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수용은 아니지만은 용적률을 올려서 수천 가구 추가 공급해서 이 동자동도 좀 조심해야 된다.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황당한 기사 이름까지 밝혔네요. 오정자 후암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서울역과 가까운 준주거 지역 후암 1구역의 용적률을 700%로 늘려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노숙자 등에게 기부 체납하는 형태라며 세부적인 안을 받아 사업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자 후암 1구역 추진위원장은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노숙자 등한테 노숙자에게 기부 체납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합원들과 노숙자가 같이 사는 곳이 됩니다. 황당하죠, 황당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것 하나 없이 재탕 3탕에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나눠 먹자는 정책. 기본적인 정세에 맞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재개발에서도 돌아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 관리 방안으로 인하여 동의자마저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가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 관리 방안이 생기고 동의율이 있는 사업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잘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고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